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11번 가장 현명한 교사를 직접 찾아가라. 토니 로빈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죠. 자신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의문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존감이 없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의문.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야? 여기서 대박 인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만델라하고의 그 인터뷰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만델라에게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만델라의 답변이 난 견뎌낸 게 아니라오.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목표로 하는 어떠한 비전, 그 이미지, 그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니 로빈스는 자신 인생의 최고의 투자를 청소하면서 주급을 40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3시간짜리 세미나를 35불, 그러니까 일주일 번 돈 거의 전부죠. 그걸 이제 짐론의 세미나에 참가를 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의 사례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20세 때 데일 카네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 성공론, 인간관계론. 워렌 버핏이 울렁증이 있었나 봐요. 근데 20세 때 데일 카네기의 세미나에 참가하고서 울렁증이 완전히 치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교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12번째, 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 케이시 네이스텟. 유튜버이면서 온라인 영화 제작자예요. 온라인 영화를 개봉하면 3억 뷰를 달성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 아마 언론에서 보신 분 많을 거예요. 뉴욕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전용도를 타지 않았다고 이제 벌금을 받게 돼서 열이 받은 거죠. 분노를 느낀 거예요. 아니, 자전거 전용도로만 타라고? 그래, 한번 타보자 하고서 본인이 직접 타면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전용도로가 중간에 끊겨 있고 막혀 있고 부서져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마지막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첫날만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뉴욕시장이 직접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보수하는 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조적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원하는가? 그러면 자신의 분노를 한번 따라가 보라, 이런 조언을 하죠. 케이시는 비행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15세 때 가출하고 17세 때 가장이 됐는데 삶이 힘들겠죠. 그래서 깨달은 게 항상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진 않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공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누구나 나같이 불우한 상황에서 남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건 바로 노력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이걸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케이시는 그게 아니라 노력이라는 건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거, 그걸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도 어떤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놀라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13번째, 타이탄들은 왜 아침 일기를 쓰는가? 줄리아 카메론.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쓴 작가죠. 얼마 전에 그 김영하 작가의 오래 준비해온 대답이라는 그 여행 수필집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책이죠. 내 안의 작은 예술가. 네, 이 줄리아가 아침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일기를 쓰는가, 아침에. 자, 첫 번째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주 망할 놈의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날뛰는 내 정신을 종이 위에 붙들어 놓는 것 뿐이다. 보면 아침 일기는 정신을 닦아준 와이퍼다. 혼란한 생각들, 모호한 걱정, 초조함, 집착, 이런 것들이 의식의 어떤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주와 외부로 꺼내서 글로 적어 놓으면 의식을 점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식이 진정 중요한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4번째, 탁월한 문제 해결가들의 습관, 리드 호프만. 링크드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링크드인 회장이고 페이팔 이제 부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전쟁론, 뭐 손자병법 이런 걸 읽어라, 뭐 보드게임을 해라, 뭐 언어를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좀 전에는 아침 일기였죠. 여기는 뭐냐면 자기 전에 우리 무의식이 해결해 주기 원하는 문제를 노트에 적으라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위나 장이나 뭐 간이 우리가 명령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활동하듯이 우리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내 무의식에게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적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좋은 또 단초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 일기 상단에 토마스 에디슨의 다음 명언을 적었다. 자기 전에 꼭 생각할 거리를 정해두고 자라. 이거 제가 며칠 전부터 한번 실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좋은 그 가능성이 보이는 적용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번째,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 스콧 애덤스. 그 만화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된 만화 있거든요. 딜버트라고 해서. 그 딜버트의 작가입니다. 전 세계 57개 나라에 연재가 되고 있죠. 자, 패자에겐 목표가 있고 승자에겐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스콧 애덤스는 자기의 연습과 R&D, 연구개발 공간으로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화들을 꾸준히 올린 거죠. 글도 올리면서 반응이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구나. 계속 연습이 되는 거죠. 발전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월스트리트 저널로부터 청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책도 출간하게 되고 또 대박을 치게 됩니다. 또한 고가의 강연도 많이 이제 의뢰를 받게 되는 거죠. 큰 성공을 일구게 된 거죠. 나는 처음 블로그를 열었을 때 내 글쓰기, 이 만화 쓰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경로로 진전되어 나갈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러한 그 시스템 방식으로 이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이제 팟캐스트. 이 책의 저자인 팀 페리스도 미국 팟캐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1위입니다. 1위.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작가로서 또 사업가로서 최근에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공중파로 진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스콧 애덤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특정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없다면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 안에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25%는 4분의 1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들 수 있는 범위죠.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4분의 1은 해볼만 하죠. 자, 스콧 애덤스가 자기의 경우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냥 상위 25% 정도, 피카소 정도는 못 그리지만 그 정도 그린다. 유머 감각, 최고의 코미디언 정도는 아니지만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의 그런 유머 감각은 있다. 거기다가 이제 사업 경험까지 이런 게 중복이 되니까 이거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어떤 4분의 1에 어떤 속하는 재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6번째, 성공했던 방법을 2번 쓰지 마라. 체이스 자비스. 그러니까 상업적 사진 작가로서 가장 성공한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사진 작가로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뭐 시간당 10불 정도 받으면서 아주 룰루랄라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이제 했대요. 짭짤한. 근데 금세 그런 방식들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주당 10불이 금세 경쟁으로 인해서 5불로 줄어들게 된 거죠. 가치가 하락하게 된 거예요. 한 번 성공한 방식으로 계속 2번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걸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걸 만들어서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 것, 그게 성공이었다. 큰 깨달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진이라는 게 찍는 기술 자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차이가 나진 않겠죠. 그래서 체이스는 항상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전에 살펴봤던 스콧 애덤스의 사례하고 동일하죠. 두 영역 이상에서 25% 안에 들어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날 성공이라는 건 전문가의 길을 걷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사진 기술,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글쓰기, 말하기,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온갖 종류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 야,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런 비난을 들었을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들로 인해서 성공의 단서를 전달받게 되었다. 어떤 게 떠오릅니까?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닷이 떠올리죠. 어떤 일에 집중하세요. 점을 만드세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점들을 연결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정을 발휘하는 그게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의미한 건 없습니다. 나중에 커넥팅 더 닷이 될 수 있고, 또 체이스가 얘기하듯이 그런 것들이 마침내 성공의 이제 단서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7번째, 1000명의 팬을 확보하라. 케빈 켈리, 와이어드라는 잡지를 창간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팬이라는 건 뭐냐면 진정한 팬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만들든지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진정한 이제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팬을 만들게 되면 미국은 뭐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팀 페리스가 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00명의 팬을 확보하는 거, 그게 뭐 쉬울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팬을 얻었는지와는 별개로 당신은 변덕스러운 열정이 아닌 참된 감탄에 둘러싸이게 된다. 그만큼 이 과정에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감탄을 얻을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도구로서, 형식적인 방법으로서 1000명의 팬을 확보하는 그러한 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째, 10번 실패하라. 트레이시 디눈지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그 트레댓이라는 뭐 중고 판매 사이트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10번 실패하면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컨셉입니다. 처음 10번의 미팅은 별로 자금 지원을 받고 싶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과 가지라는 거야. 왜냐? 스파링도 할 수 있는 거고 리허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의 출판사, 하나의 결정적 투자자, 하나의 그 무엇이 됐던 그 X라는 사실이다. 10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팀 페리스가 거기에 덧붙이고 있어요. 그 4시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무려 27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0번도 아니라 27번. 근데 그 거절의 과정,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자, 10번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를 만났다. 10번 실패하면 자,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출판사를 10번 실패했다. 그들이 어떤 작품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10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팀 페리스 27번이라고 하니까 실패에 좌절하지 마라. 19번째, 3과 10의 규칙. 필 리빈, 에버노트 설립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에버노트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지 알았는데 이거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필 리빈이 그 일본인 사업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라쿠텐의 설립자인 히로시 미키타니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3과 10의 배수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 3과 10인지 모르겠어요. 5와 10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혼자 사업을 하는 것, 그러다가 3명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30명, 100명, 3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조직 문화의 모든 것, 뭐 급여를 처리한다거나 뭐 회의 일정을 어떻게 조절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처음에는 뭐 단톡방 썼다가 이제 그다음에 뭘로 바꾼다거나 예산을 수립하는 방식, 의사 결정 형식,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3과 10의 배수에 도달할 때마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을 키워나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과 10의 배수에 도달했을 때 경고음이 삥삥삥삥 울린다는 걸 꼭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관성대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기업들은 또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3과 10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 3만, 10만이죠. 10,000명에서 30,000명 가려면 몇 년,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고, 3만에서 10만 갈 때도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 3과 10의 배수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계속 혁신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에 쌓여 있다는 거죠. 큰 조직,
대기업 조직은 그런 걸로 인해서 혁신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번째, 바깥으로 나가라, 활동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데이먼드 존, 후브라는 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창시자고 마케터, 세일즈맨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자, 밖에 나가 소란스럽게 판매를 시작하라. 영업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 훌륭한 의견, 사업계획서는 자기 만족에 그친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혼자 멋지게 써놓고 혼자 막 감탄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가라는 거죠. 투자도 영업이니까 나가서 투자를 받고 물건 이런 것들을 나가서 팔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노아 케이건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주변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나가서 커피를 주문한 후에 10% 깎아달라고 쪼르라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황당하죠. 근데 강조하는 건 사업이든 인생이든 늘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탁해야만 하고 늘 무리한 일을 시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21번째, 안테안 블로가 되어라. 라이언 홀리데이. 캔버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안테안 블로가 되는 것이 캔버스 전략인데 뭐냐면, 자, 안테안 블로는 과거에 로마 시대에 이제 유력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들을 후원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먹을 것과 뭐를 보호도 해주고, 그러면 그 예술가들은 그 후원자를 위해서 안테안 블로가 되는 거예요. 뭐냐? 메시지도 전달하고 막 심부름도 해주고, 뭐 후원자의 어떤 생활 편의를 위해서 자기도 뭔가 후원 받은 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예술가들이 이게 뭐란 말인가, 내가 이런 뒤치다거리나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뭐 그런 좌절감도 느끼고 그런 좌절감과 분노를 막 글로써 표현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라이언 홀리데이는 어떠한 제안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첫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자발적으로 그러한 안테안 블로가 되라는 거죠. 남의 이제 뒷일을 봐줄 수 있는 서포터가 되라는 겁니다. 일단 특히 젊은이라면 이런 자발적 안테안 블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젊은 시절 20대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적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거쳐왔고, 안테안 블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캔버스 전략이라는 거죠. 안테안 블로가 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길라잡이 역할, 이 안테안 블로, 캔버스 역할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기 발전을 위한 그 디테일한 전략을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평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인적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기 자신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타인을 섬기겠다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뭐 벤자민 프랭클린 등등 이런 위대한 사람들 다 이러한 과정을 또 거쳤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22번째, 쓰고 또 써라. 닐 스트라우스. 더 게임, 더 트루스. 이러한 그 8권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린 유명한 작가죠. 글 쓰는 것에 관련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더 확장되는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벽에 부딪혀서 실마리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기준을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의 수준이라든가 또 글의 장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준을 낮춰서 실행을 하라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이제 IBM이 그 슈퍼컴퓨터를 판매하는데 판매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판매 할당의 그 기준을 굉장히 낮췄대요. 그랬더니 이제 영업사원들이 너무나 이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기준이 낮게 돼 있으니까 매달 기록을 경신해 나가게 됩니다. 영업사원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죠. 성공한 느낌, 성취한 기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개, 6개의 빚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이자가 비싼 것을 먼저 갚기 시작하죠. 그런 경우에는 빚을 끝까지 갚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자가 적더라도 금액이 가장 작은 걸 먼저 갚게 되면
빚을 다 갚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냐, 하나라도 갚았다는 이 성취, 성공한 기분, 이런 것들이 또 다음의 빚을 갚는데 또 자신감과 의지를 또 준다는 거야. 팀 페리스도 작가잖아요. 매일 허접하게라도 2장씩 써라. 기준을 낮춰서 이거를 자기 글쓰기의 모토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번째, 10배 크게 생각하라. 피터 디아만디스. 포춘 선정 세계 최고 리더 50명 중에 꼽힌 분인데 굉장히 괴짜스러운 이런 도전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이제 28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팀 페리스가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놨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여러 개라야 성공도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하나의 그 프로젝트만 잡아서 여기서 반드시 해내야 돼.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또 다양한 프로젝트를 갖게 된다면 또 그것도 성공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또 이길 수 없으면 규칙을 바꿔라. 게임 체인저가 되라는 거죠.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더 오래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려면 빠르게 움직이라는 거죠. 더 도전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것들 또 도전하고 노력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저번 시간에 제로 투 원, 피터 틸 살펴봤죠? 트렌드를 뒤쫓지 말라는 거죠. 트렌드를 스스로 만들어 가라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러한 미래를 만들겠다. 관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4번째, 베거본더가 되어라. 베거본더는 방랑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거본딩은 방랑 또는 유랑 이런 생활을 이야기를 해요. 팀 페리스가 젊은 시절에 이런 여행 경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성에 젖어왔던 일을 스탑하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삶의 길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베거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 페리스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베거본더였다. 자기가 주변에서 바라본 모든 타이탄들은 베거본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뭔가를 그만두어야만 뭔가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야. 그만두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직장이든 습관이든 어떠한 관성이든 그만둔다는 것은 꿈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선회다. 포기가 아니라 선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베거본더라는 이 개념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